부산시가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2달, 부산의 기부 실적을 공개합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한 이웃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있는 서구.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예산을 더 확보해 올해부터 더 체계적인 공영 장례를 치릅니다. 수년째 반쪽에 그친 채로 남겨진 화명부가교 경관 개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의 제조업 주력인 조선 산업 현장과 자동차 산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유럽으로 차량을 보내는 해상 운임 급등으로 수출의 발목이 잡힌 르노코리아 자동차. 환율과 유류비 상승까지 겹친 데다 글로벌 경제 침체 우려까지. 부산 지역 수출을 견인하는 최대 수출 기업인 르노코리아 등 지역 자동차 산업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부산 공장을 찾아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류비 상승이라는 암초에 자초되지 않도록 국내 선사와 연계한 실질적인 상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부산시는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미래차 전략 산업 혁신 성장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도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조선 산업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인 HJ중공업 영도조선소도 찾았습니다. HJ중공업은 경영 정상화 협약 이후 주력인 방산 분야를 넘어 컨테이너선 수주 물량 확보로 빠르게 정상화를 찾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에서 메탄올 추진 선박을 수주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기술력 확보에 대한 지역 조선기자재 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의 주력 산업을 이끌고 있는 두 기업이 지역 경제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두 기업과 지속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2달이 돼갑니다. 내 고향엔 얼마나 많은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김석진 기자가 그 실적을 확인해봤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하고 어디든 기부가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한 달간 부산의 기부 현황을 알고자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답을 준 곳은 14개 구군입니다. 전체 기부 건수는 678건입니다. 기부 금액은 7,980만 6,100원이었습니다. 평균 한 건당 11만 7천 원씩 기부한 겁니다. 기부 건수가 많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사상구와 동구가 각각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9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럼 기부 금액은 어디가 많았을까요? 역시 사상구가 3,385만 50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 중구는 32만 400원에 그쳤습니다. 이번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로 답변한 곳은 부산시를 비롯해 북구와 영도구 그리고 연제구였습니다. 부산시는 비공개 이유로 모금 실적을 공개할 시 지자체 간 과열 경쟁 유발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 접수 운영 현황은 1년 뒤인 내년 2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됩니다. 초과분도 16.5% 공제됩니다. 여기에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부자의 순수한 의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에 맞춘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사용 용도와 활용 계획도 투명하게 밝혀야겠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서구는 가족이 없는 주민이 세상을 떠난 경우 구청이 대신 장례를 치러주고 있습니다. 쓸쓸한 마지막 길을 달래주기 위한 건데요. 2년 전부터 시작한 공영 장례를 올해부터는 보다 더 체계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19년 서구는 쓸쓸한 생을 마친 주민들을 위해 합동 위령제를 올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고 2021년 7월 첫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아닌 이웃들의 마지막 배웅을 받은 주민은 지난해까지 모두 16명. 서구는 지난 21일 부산대병원 장례식장, 고신대 보건병원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고 올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영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빈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례식장과의 협약으로 이 같은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구비로만 치르던 것을 올해부터는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공영 장례 대상은 서구 주민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또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장례는 1일장으로 진행되고 비용은 장례용품과 화장 비용 등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년째 반쪽에 그친 채로 남겨진 화명 고가교 경관 개선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명도심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제2의 장미노을 브릿지를 놓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인 화명 고가교입니다. 착공 당시 지역 단절과 조망권 침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인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부산시는 다리 아래 경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성터널이 개통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경관 개선 사업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화명동을 찾아 서부산 현장 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만나 예산 확보와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롯데마트 앞에는 상가가 양쪽에 불이 있어서 사실은 밝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 뒤에는 너무 칙칙하고 주민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지만 고가다리 밑이고 요번에 공사를 할 때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등에 단절된 화명 생태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화명 도심과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전용교를 만들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장미노을 브릿지는 장미공원과 바로 옆 중앙공원을 기점으로 어촌 민속박물관과 기후변화 체험관을 연계해 화명 생태공원과 연결하자는 구상입니다. 박구골프라든지 생태공원을 가는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납니다. 특히 저쪽에 지하도 학사로 지하도 있고 대우야 지하도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다리가 생명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생태로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관이 만난 이번 현장 회의를 기점으로 화명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고가교 경관 개선과 낙동강 생태공원의 접근성이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케이블 TV 78개 권역의 콘텐츠를 한눈에 시청할 수 있는 가지 앱이 23일 오픈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추진한 가지 앱은 세상을 가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케이블 TV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을 담은 가지 뉴스와 지역 행사, 축제, 명소 등을 소개하는 어디 가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각 지역 채널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 시청할 수 있는 가지 TV와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지 마켓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1일) 오후 4시 20분쯤 금정구 회동동 석대나들목과 번영로 합류지점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레미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정차 중인 레미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이 학력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또 지자체와 협력하는 희망교육지구를 넓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올해 부산교육의 화두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입니다. 부산학력개발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학력개발원은 올해 9월과 10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처음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시행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초5, 6, 중3, 고1, 2학년으로 확대합니다. 이들 평가를 기초로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 방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진단을 해서 그 맞춤형 학습을 한 후에 학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밖에도 초중고 교원으로 구성하는 수업 지원단, 학생평가 현장 지원단 등도 운영합니다. 한편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마을 교육을 실현하는 다행복 교육지구는 희망교육지구로 이름을 바꾸고 영역을 넓힙니다. 올해는 중구와 수영구가 참여해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이 희망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점, 희망을 좀 키워준다.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제 학교에 배웠던 교육을 이어서 희망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교육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그 공교육도 신뢰는 높아지고 변화하는 부산 교육의 미래,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 지역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부산 일부 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부산 경제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도 부산 인구 유출은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남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유출 인구가 많았는데 지난해 4분기에만 3천여 명이 부산에 빠져나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3,000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서 각각 15,000여 명, 8,000여 명, 5,000여 명 인구가 유입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이동 이유, 직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고용률은 0.9% 소폭 상승해 5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수출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출은 2021년 30.9%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9.3%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수출이 6.9% 감소했는데 감소세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부산 수출은 11% 감소했고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수지 역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수출 감소, 항만 도시이자 대한민국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 위상이 흔들리는 대목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공업 생산은 전국이 4.1% 감소했지만 부산은 14%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 기타 운송 장비와 자동차, 트레일러 등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분기 5% 상승했는데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2일부터 열흘간 아프리카 순방에 나섭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것으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를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3개국 최고위급 인사 등과 만나 부산 지지를 호소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는 국제박람회기구 171개국 회원국 가운데 유럽 다음으로 많은 46개국이 포함돼 부산 유치를 위한 전략 집중 지역입니다.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보 기업으로 선발된 기업에는 팀 빌딩과 교육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되며 1차 선발 기업에게는 사업 모델 고도화 자금 6천만 원, 최종 선발 기업에게는 4천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수영구가 다른 지역에서 이사온 청년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에서 수영구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를 마친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1인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했거나 정부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생애 한 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1일부터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수영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수영구가 부산 최초로 시작한 빈 용기 반환 수집소의 운영 요일과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수영구는 이달부터 망미이동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된 빈 용기 반환 수집소의 운영 요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하루 줄이고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집 실적은 소주병이 10만 2천여 개, 맥주병이 10만여 개 등으로 총 1,17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남구도서관은 3월부터 문학자료실에 웹툰 특화 코너를 신설하고 대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웹툰 코너에는 우수 추천 도서 920여 권을 비치하고 오늘의 우리 만화, 부천 만화대상 등 수상 작품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도서관은 앞으로 웹툰 작가나 전문가 특강과 만화 창작 교실 등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북구는 다음 달 17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봄의 왈츠 공연을 엽니다. 드림 문화예술과 함께 만드는 이번 공연은 새봄맞이 클래식 콘서트로 전 세대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구성해 관객에게 봄의 따스함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클래식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악기를 도입해 클래식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집니다. 동서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장제국 박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에는 박동순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장재원 국회의원과 김대식 경남정보대 총장을 비롯해 교수와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장 총장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교육 시스템의 다양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강서소방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가상 음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음주운전 가상 체험은 음주 상태와 같은 효과를 내는 특수 고글을 착용한 후 일직선 걷기, 라바콘 사이 걷기 등의 동작을 통해 음주운전자의 반응을 실제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상구는 지난 17일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사상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시행사인 덕포 제1구역조합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사상구는 위탁 운영체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 능력, 재정 능력 등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수영구 남천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에 착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수영구 망미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등에서 키오스크 기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미순 남구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이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소방서는 22일 감천동 애화원에 간이 소화 장치와 후원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2월 23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 소식으로 인해 우산을 지참하시고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유의해 주시고 외출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